항상 저희 행사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격조 높은 성원을 해주시는 안우상 선생님께서 정읍과 월곡 선생님 그리고 생가터에 관한 문화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월곡 차경석 선생이 태어나던 곳입니다. 연기동 여기가 490번지일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그 빨간색 벽돌 슬라브 집이 있었고 왼쪽에는 비어 있었는데 원래 왼쪽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임감혁이라고 하는 그 이반면 지선리에 사는 지주 별장과 같은 집인데 왼쪽에 4칸짜리 집이 있었어요.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1999년까지 이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가 이 임감혁의 집을 샀던 김공배라는 분의 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묘지가 없어지고 평장으로 했나 본데요, 지금. 그리고 이 풍수지리는 소머리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풍수가들이 하면은 이곳이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차치구 선생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그 배경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동학의 정읍 접주였습니다. 이 접주 이전에 차치구 선생은 그 당시 그 임감혁이죠. 감혁이라는 말은 말단 관직 이름입니다. 지선리에 사는 지주 임감혁의 부탁으로 장성이 있어요. 전라남도 장성의 양반들이 도조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치구 자네가 그 도조를 다 받아서 알아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치구 선생은 구루마를 서너 개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양반 마을에 가서 양반들을 이렇게 완력으로 이렇게 겁을 주고 해서 도조를 받았습니다. 받아내서 일부는 그 양반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지역의 빈곤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들은 그 향촌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양반들은 평민들하고 삶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양반들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당시 그 정읍 일대에 차치구님이 그야말로 그 민중의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당시 신분제가 이렇게 흐트러진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양반들을 이렇게 징치했던 평민이라면은 그야말로 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는 이 양반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권력자들과 또 결탁을 해서 이 차치구님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당시 임감혁이 이곳에다가 별장을 지어놨어요. 별장을 지어놓고 지금 걸어 들어오시는 그 다리가 있었죠. 연기동으로. 원래 그 다리는 제가 20년 전에 이 학교에 왔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은 콘크리트로 바닥에 이렇게 도로가 좀 나 있는데 물이 빠지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뚝이 막아져서 이 좁은데 이 그 바닷길의 그 간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어가지고 이곳이 곧바로 은둔지였습니다. 뒤로는 또 높은 산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목선도 있었고요. 여기서 도망가면 또 이 변산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 양반들의 이해를 피해서 이곳에 들어와 살았던 때가 1880년 이전입니다. 이전이고 이곳에 보면 이제 이 논문에 나와 있지만은 임감혁이가 여기서 딸만 계속 낳다가 아들을 낳으려고 이 지리가 풍수지리가 아들을 낳을 풍수지리라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여기서 살았었는데
뭐 호랑이가 나타나고 큰 뱀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살지 못하고 뭐 차치구 선생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차치구 선생은 차월국 선생을 낳았습니다. 낳았고요. 그분이 2-3살 때 또는 뭐 9살 때 정읍으로 다시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도울 때 이 차월국 선생이 뒤에 가면은 연기사지가 있습니다. 연기사지가 있는데, 이 연기사지가 1700년대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수몰이 됐는데요. 댐을 막아서. 그때 당시에 전라감사를 지냈던 세력가들에게 절을 빼앗기고, 그 절의 사천왕상이 지금 영광 불갑사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사에 보면은 연기사에서 가져온 사천왕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아마 조그마한 절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차월국 선생이 도울 때 돌떡을 승려들에게 갖다 줬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기동에 있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1880년대 초반에 정읍 이밤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옮겨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 보면 흥덕이 있습니다. 흥덕. 여기서 흥덕은 굉장히 가까워요. 흥덕이 있는데, 이곳은 원래 고부 땅입니다. 고부. 여기 들어다 보면 저기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고, 그 천이 뭐냐면 주진천 또는 장령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풍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천장어가 아주 많이 잡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나가가지고 흥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흥덕이 현이었습니다. 정읍현, 흥덕현, 뭐 고창현, 무장현, 그리고 이제 고부군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고부군이에요. 고부 땅입니다. 고부군의 비지라고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고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가 소요산이고요. 소요산 그 너머에 미당 서정주가 태어났고, 인천 김성수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산이 이쪽에서는 상당히 명산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흥덕은 차치구 선생과 차월국 선생과 또 인연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흥덕의 접주 고영숙이라는 분이 흥덕 현감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차치구 선생이 5,000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구했습니다. 당시 그 흥덕 현감 이름이 임석진인데, 임석진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흥덕 접주 고영숙이가 살려줬습니다. 부탁을 해서. 그리고 또 2차 봉기 때도 5,000 결사들을 끌고서 전봉준을 바로 뒷받침을 했죠. 그러다가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하고 결국 전봉준이가 이밤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차치구 차월국 부자가 데리고 이밤산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룻밤 묵고 순창 피놀이까지 데려다 주고 옵니다. 그런데 피놀이에서 전봉준이 붙잡혔죠. 그래서 차치구 선생은 어디로 숨어드냐면 이밤면 그 소성면 광족골로 스며들어요. 광족골에 이제 내종 그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군이 어떻게 알고 그 친척 가족들을 데리고 협박을 하니 차치구 선생이 스스로 나와서 붙잡혀요. 그래서 흥덕현으로 갑니다. 흥덕현은 지금 흥덕중학주 자리인데요. 그곳에 가서 임석진을 칼에 맞아 죽어요. 또 어떤 기록에는 분살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된 차월국 선생이 밤에 몰래 가서 자기 부친의 시신을 업어다가 이반면 지선리 있는 족박산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족박산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씨 집안에서도 그곳이 그 차치구 선생의 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흥덕 지나서 이반 미천 못 가서 쪽박산이 보입니다. 그쪽에 이제 그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경석 차월국 선생은 1898년 99년에 흥덕에서 영학당난이라고 하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흥덕에. 이 봉기는 뭐냐면 미국의 그 남장로 교회 선교사가 이평에다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영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 전쟁으로 쫓기던 사람들, 후손들이 살려고 이 의탁을 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에게, 애국인 선교사들에게. 당시 애국인 선교사들은 치외복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모임을 만듭니다. 이게 영학계입니다. 개를 만들고 이들이 이제 봉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차월국 선생이 기록에 의하면, 재판 기록에 의하면 영학당은 거개입니다. 거개. 거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장성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이제 풀려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래 놓고는 이후에도 이제 동학의 전국적인 조직인 진보회나 일진회에 전라남북도 총책이 됩니다. 이게 일진회가 당시에 뭐 친일 활동을 했다는데 그 이후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일진회가 비판을 받자 일본에 머물러 있던 손병희가 들어와서 1905년에 일진회 이 동학 조직을 해체하고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동학 조직을 천도교. 그래서 당시에 천도교 손병희와 차월국 선생은 대등한 위치였어요. 상당히. 왜냐하면 동학혁명의 본부장이 전라도 남북도의 총책이었는데, 그래서 손병희와 차월국은 상당히 대등한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병희 선생과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차월국 선생은 떨어져 나와서 1908년에 강준산 선생을 만나면서 이 종교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도교, 태을교라고 불리웠다가 1921년에 보충교라고 이름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부안면이나 여기 고창의 흥덕 이쪽은 차치구나 차월국 선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를 타고 아마 이제 흥덕을 거치는데, 흥덕에서 차치구님이 돌아가셨던 곳이 흥덕중학교 자리인데 그쪽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흥덕중학교 뒤에 있는 백풍산이 보입니다. 백풍산이 보이고 지나가실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